और साल रेंज का वो पैच जो मोटरवे के ऊपर बनता है जिसकी लंबाई आप कह सकते हैं 여기 중국산 버스를 사랑하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산 버스가 성능이 좋다며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얼마 후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신문물을 경험한 이후로는 중국산을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일을 겪은 후 중국산이 무서워졌다는 경험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산이라면 치를 떨게 된 그들의 사연이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저는 제임스 윌킨슨입니다. 런던에서 살면서 교통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교통시설 일을 돌보고 있었어요. 벌써 15년이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예상할 수 있었어요. 안전했고요. 위험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해 7월, 파키스탄 카라치에 출장을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더웠어요. 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죠. 거기서 아흐마드 하산이라는 분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알파루크 트랜스포트라는 회사였습니다. 하산 씨는 정말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20년 동안 중국산 버스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윌킨슨 씨, 보세요. 하산 씨가 차창 밖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 버스들이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중국 기술이 최고예요. 값도 싸고 정치적으로도 안전하거든요.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길가에 고장난 버스들이 서 있었거든요.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낡은 버스들도 많이 보였고요. 특히 카슈미르 지역으로 가는 버스들이 문제였어요. 산길이 험해서 자주 고장이 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더 심했어요. 난방이 안 되어서 승객들이 춥다고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하산 씨, 그런데 요즘 고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특히 산길에서는요. 하산 씨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건 운전사들 때문이에요. 기술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컨설턴트였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았어요. 하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동안 성공해왔잖아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돈도 잘 벌고 있었습니다.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도시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하산 씨는 계속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버스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업을 해왔는지 말이에요. 저희 회사가 파키스탄에서 제일 커요. 하산 씨가 뿌듯해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파키스탄은 철혈 형제잖아요. 차이나 파키스탄 이코노믹 코리더 사업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기술을 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시민들이 불편해하는데도 괜찮은 걸까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안전한 게 최고였거든요. 고객을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산 씨는 다음 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새로 살 중국산 버스 얘기였습니다. 또 똑같은 모델로 주문할 거예요. 하산 씨가 만족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위험하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정말 무서운 거였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안전하게 사는 게 나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카라치의 노을이 정말 예뻤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는 여전히 연기를 뿜는 버스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썼어요. 현재 시스템이 안정적이며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찜찜했어요.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고장난 버스들, 불평하는 승객들, 검은 연기들, 이런 것들은 왜 보고서에 쓰지 않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제 일이었거든요. 안전하게,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것. 1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산 씨와 만나서 또 다른 구역을 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예측 가능했어요. 안전했고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산 씨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다음 분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주문할 중국산 버스 모델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번에도 같은 모델로 100대 정도 주문할 생각이에요.
하산 씨가 서류를 넘기며 말하고 있었어요. 검증된 모델이니까 안전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였어요. 평범하고 안전한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하산 씨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하산 씨 목소리가 조금 긴장되어 있었어요. 파키스탄 교통부 파이살 알리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면서 하산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하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커지더니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산 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출장을요?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한국이라고 했나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산 씨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중국과 20년간 쌓아온 관계가 있잖아요. 갑자기 다른 나라 기술을 본다는 게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파이살 국장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산 씨가 더 당황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교통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왜 거기에? 저는 하산 씨 얼굴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점점 더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에도 주저함이 섞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생각해보면요. 하산 씨가 애써 반대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차이나 파키스탄 이코노믹 코리더 사업도 있고 전화 너머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어. 파이살 국장의 말이 사무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산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서울로 출발해. 국장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윌킨슨 컨설턴트도 함께 데려가고. 저요?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차 잔을 들고 있던 제 손도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사무실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하산 씨는 한동안 수화기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도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평소처럼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에어컨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사무실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윌킨슨 씨, 하산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한국행이 전혀 달갑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산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중국과 함께 해왔는데 말이에요. 하산 씨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파키스탄은 철혈 동맹국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술을 보러 간다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하산 씨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마주하는 불확실성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산 씨가 제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산 씨, 때로는 새로운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통기술이 어떤 수준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안전한 길을 버리고 모험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산 씨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하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20년 동안 해온 방식을 바꾼다는 게 말이에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안전한 길만 걸어왔는데 갑자기 모험을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산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쉽지 않네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한국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주일 후면 서울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정말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산 씨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중국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하산 씨가 몇 번이나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안전한 길만 걸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모험을 하게 되다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웃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산 대표님, 윌킨슨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그분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컷 물류팀의 이수진 과장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수진 과장의 첫인상이 정말 강렬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거든요. 마치 우리를 완전히 꿰뚫어보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반갑게 맞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닷새 동안 한국의 교통시설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준비했어요. 이수진 과장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우리는 차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깨끗한 도로, 정돈된 건물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파키스탄과는 정말 달랐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인천항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인천항의 모든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관리해요. 이수진 과장이 우리를 항만 관제센터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거든요. 그 화면에는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우주선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수진 과장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동화된 크레인과 무인 운송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가동되거든요. 하산 씨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요. 이수진 과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써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였어요. 사람이 실수할 일도 거의 없고 처리 속도는 3배나 빨라졌죠. 저는 하산 씨 얼굴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가 점점 놀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20년 동안 알고 있던 물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을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마치 로봇 댄스를 추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요. 파키스탄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산 씨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과장이 우리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어요. 정말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에 800만 명이 이용해요. 이수진 과장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시 운행률이 99%가 넘거든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어요. 출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지하철에 타자마자 하산 씨가 감탄하고 있었어요. 정말 조용하네요. 그리고 깨끗하고 한국의 대중교통은 통합적으로 운영돼요. 이수진 과장이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끊김없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하산 씨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종합관제센터도 구경했어요. 거기서도 똑같았습니다. 거대한 화면들이 실시간으로 모든 지하철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지하철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사고가 거의 없어요. 담당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컴퓨터로 관리되거든요. 하산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하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윌킨슨 씨, 저는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이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20년 동안 저는 중국 기술만 보고 있었어요. 하산 씨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기술도 있었던 거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산 씨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뭘 보게 될까요? 하산 씨가 저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오늘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하산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정말 기대돼요. 저는 하산 씨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해하고 주저하던 사람이 이제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며칠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이수진 과장이 설레는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을 보여드릴 거예요.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하산 씨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안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 어린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깨끗한 건물들이었어요. 파키스탄에서 본 공장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기도 별로 나지 않고 있었고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친환경 버스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수진 과장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전기버스와 수소연료전지 버스 말이에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신세계였어요.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버스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은 기계가 하고 있었어요. 하산 씨가 입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버스들이 정말 제대로 작동할까요? 기술자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버스들의 성능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우리를 큰 화면 앞으로 안내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카슈미르 지역 같은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예요. 기술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겨울철 혹독한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난방 시스템도 문제없고요. 하산 씨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뭔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파른 산악지대에서도 고장 없이 운행돼요. 기술자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내구성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산 버스와 중국산 버스의 직접 비교 자료였습니다. 고장률, 연료 효율성, 승객 만족도, 모든 면에서 한국 기술이 훨씬 앞서고 있었어요. 하산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하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네. 모든 데이터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들이에요. 기술자가 확신 있게 답했어요. 저는 하산 씨 옆에 서서 그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공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산 씨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산 씨,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윌킨슨 씨, 하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20년간 저는 무엇을 해온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수진 과장도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때로는 기존의 성공 공식을 버려야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후에는 실제 버스 테스트를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전기버스에 직접 타볼 수 있었거든요.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의자도 편하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어요. 하산 씨가 감탄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동도 거의 없네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속도 빨랐고 브레이크도 부드러웠어요. 승객들이 이런 버스를 타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산 씨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하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하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산 씨는 중국 파트너들과 긴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격양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더 좋은 기술을 찾았어요. 하산 씨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감사했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요. 전화 너머에서 중국 측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산 씨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해요. 하산 씨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렸어요. 통화가 끝난 후 하산 씨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윌킨슨 씨,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하산 씨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가 찾던 답이에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려울 거예요.
하산 씨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올바른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수진 과장도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변화는 항상 어려워요.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산 씨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파키스탄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하산 씨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답했어요. 하산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바로 준비를 시작할 거예요. 저는 하산 씨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 대신 용기가, 의심 대신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안전한 길만 추구하던 컨설턴트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조력자로 거듭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설고 무서웠던 이 도시가 이제는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산 씨는 일찍 일어나서 파키스탄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파이살 국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국장님,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하산 씨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파이살 국장이 뭔가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산 씨가 계속 대답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카슈미르 지역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요. 하산 씨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바로 그거예요. 저는 하산 씨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라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 기술을 고집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사람은 정말 순식간에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장님.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 꼭 받아들여야 해요. 하산 씨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였을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산 씨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이살 국장이 뭔가 확신 있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산 씨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신다니 안심이 돼요. 하산 씨가 안도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파키스탄 시민들을 위한 최고의 교통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통화가 끝난 후 하산 씨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윌킨슨 씨, 드디어 결정이 났어요. 하산 씨가 기쁘게 말했어요. 정부에서 모든 걸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저도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산 씨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산 씨가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수진 과장이 우리를 마지막 일정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통 미래 계획을 보여주는 전시관이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어요.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미래 도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지하 깊숙이 달리는 초고속 열차, 완전 자동화된 교통 시스템. 이게 10년 후 한국의 모습이에요. 이수진 과장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파키스탄도 이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산 씨는 말없이 홀로그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꿈을 보는 듯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올까요? 하산 씨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올 거예요. 이수진 과장이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거고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한국 전통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하산 씨는 젓가락 사용에 애를 먹고 있었지만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하산 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저도 동감했어요. 며칠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까지 말이에요. 오후에는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하산 씨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쉬워하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다시 와야겠어요. 하산 씨가 말했어요. 이번엔 저희 직원들도 데리고. 이수진 과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환영해요. 앞으로 계속 함께 일하게 될 테니까. 공항에서 이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수진 과장과 악수하면서 하산 씨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바꾼 건 하산 대표님 자신이에요. 이수진 과장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용기를 낸 거죠.
비행기 안에서 하산 씨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첩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뭘 쓰고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돌아가서 할 일들이요. 하산 씨가 답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산 씨 수첩에는 빼곡하게 계획들이 적혀 있었어요. 직원 교육, 새로운 시설 구축, 한국과의 협력 방안. 정말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이 서요. 하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야말로 파키스탄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더 이상 안전한 조언만 하는 소극적인 컨설턴트가 아니었어요. 고객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파키스탄 땅에 착륙했을 때 하산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윌킨슨 씨, 정말 고마워요. 하산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함께 이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야말로요. 제가 답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하산 씨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맞아요. 진짜 시작이었어요. 하산 씨는 파키스탄 대중교통 혁신의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컨설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닷새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의심을 확신으로, 안주를 도전으로 바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파키스탄에 돌아온 다음 날, 하산 씨는 바로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회사에 나와서 전 직원을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참석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집에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하산 씨는 앞에 서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스크린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파루크 트랜스포트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요. 하산 씨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깨끗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중국 시스템만 고집하던 회사가 갑자기 바뀐다니 믿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어요. 하산 씨가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에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산 씨가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파키스탄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하산 씨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점차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버스의 성능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모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하산 씨는 저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벌써 계획서 작성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윌킨슨 씨, 정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산 씨가 흥분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직원 교육부터 시설 개선까지. 저도 하산 씨를 도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 이상 소극적인 컨설턴트가 아니었거든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파키스탄으로 왔어요. 이수진 과장도 함께 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 하산 씨는 정말 기뻐하고 있었어요.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하산 씨가 이수진 과장과 악수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수진 과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한국 기술진들은 파키스탄의 교통 상황을 직접 보고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특히 카슈미르 지역의 험한 도로를 보고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힘든 환경이네요. 한 기술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버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한국산 전기버스가 도착한 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카라치 항구에 거대한 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산 씨와 저,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버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우와, 정말 멋있네요. 한 직원이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버스 시운전 날에는 많은 시민들이 구경 나왔어요. 조용하게 움직이는 전기버스를 보고 모두들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나네요. 한 시민이 놀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기도 안 나오고요. 다른 시민이 덧붙이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 타본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좋았어요. 깨끗한 공기, 편안한 의자, 조용한 운행, 모든 게 기존 버스와는 달랐거든요. 이런 버스를 매일 탈 수 있다니 정말 좋겠어요. 한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했어요.
카라치 시내 주요 노선에 한국산 전기버스들이 다니기 시작한 거죠.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으로 좋았어요. SNS에는 새로운 버스를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모두들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깨끗해요. 의자도 편하고 에어컨도 잘 나와요. 이제 버스 타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산 씨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언론 인터뷰, 정보 보고, 새로운 버스 주문,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윌킨슨 씨,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하산 씨가 어느 날 저녁 말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고생이 값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하산 씨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어요. 3개월 후 더 큰 소식이 있었어요. 파키스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국식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윌킨슨 씨, 들었어요? 하산 씨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제 라오르, 이슬람아바드까지 확대된대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하산 씨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파키스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파키스탄을 방문했어요. 카라치 거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전기버스들이 조용히 다니고 있었고 시민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하산 씨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앞으로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카슈미르 지역에도 새로운 버스들이 투입되었어요. 험한 산길에서도 고장 없이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도 난방이 잘 되어서 승객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제 카슈미르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한 승객이 말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할 줄 몰랐어요. 1년 후 하산 씨는 파키스탄 교통혁신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견학을 오고 있었고 국제회의에도 자주 초청받고 있었습니다. 윌킨슨 씨, 정말 감사해요. 하산 씨가 어느 날 진심으로 말했어요. 만약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가 답했어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하산 씨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가 내디딘 첫걸음은 파키스탄 전체 교통 시스템 혁신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과정을 함께한 증인이자 조력자로서 진정한 컨설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돼요. 하산 씨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